자, 얘들아, 수업하자. 오늘 수업. 잠깐만, 카메라 초점 좀 맞추자. 오늘 수업은 중학교 하 일품 수학에서 확률 부분하자. 얘들아. 104페이지 최고 수준 문제에서 질문 4문제 들어왔거든. 자, 104페이지 2번부터 시작합니다. 준비하세요.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동시에 던질 때, 자, 여기까지만 끊어 읽어보자. 서로 다른 주사위 3개를 얘들아 동시에 던졌어. 나올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 한번 구해봅시다. 동시에 던졌으니까 곱하기였을 거고, 주사위 하나당 6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죠. 그래서 6 곱하기 6 곱하기 6 해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총 216가지가 나오겠죠. 나오는 눈의 수의 중 가장 큰 값을 m이라고 할 거고, 가장 작은 값을 소문자 m이라고 할 거야. 그랬을 때 가장 큰 값과 작은 값이 1보다 큰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그랬어. 나오는 수가 모두 k이면 m과 n, 소문자 m과 k는 모두 같다. 자, 이 문제가 어떻게 푸는지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너희가 확신이 없나 봐. 주사위의 눈이라면 1부터 6까지 해서 만약에 이제 3개를 던졌어. 3개를 던졌는데 예를 들면 주사위 눈이 1, 2, 3이 나왔어. 얘들아. 그러면 가장 큰 값이 얼마겠어? 3이죠. 가장 작은 값이 얼마겠어? 1이죠. 얘를 빼면 얼마가 나와? 2가 나오지? 근데 그때의 차가 1보다 더 큰 경우 수 구하세요. 그랬어. 그러면 순서상이 이렇게 2개를 던지는 게 아니라 3개가 돼버리면 경우가 엄청 많아 버리지. 그죠? 그러면 막 어떻게 할지를 모를 거야. 총 경우의 수는 216까지나 된다는데 그걸 다 열거할 순 없잖아. 그러면 지금 너희가 따져야 할 경우는 어떤 경우냐, 어떤 사건이냐면 둘이를 뺐는데 1보다 크다. 그러면 n- 소문자 m의 결과가 2가 나오는 경우, 3이 나오는 경우, 4가 나오는 경우, 5가 나오는 경우, 이 4가지 케이스. 왜냐면 주사위 눈이라고 찍혀봐야 제일 작은 건 1일 거고 제일 큰 건 6인 요 케이스인데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수의 차이가 5가 되는 게 가장 큰 값이지. 두 눈의 수 차이가 6이 나오는 케이스는 없겠잖아. 주사위에 0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너희는 선택을 해야 돼. 너희가 순서상 이렇게 3개짜리를 넣은 순서상 해서 제일 큰 놈하고 제일 작은 놈을 뺐는데 차가 2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 3이 되는 케이스 몇 가지, 4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 5가 되는 케이스 몇 가지, 이 216개 중에 다 찾아가지고 더하는 방법을 택할 것이냐, 혹은 얘 봐봐. 0보다 큰 케이스라고 그랬으니까 1보다 큰 케이스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말하는 사건에 반대되는 경우 봐봐. 얘네들 뺐을 때 제로가 되는 경우하고 얘네들 뺐을 때 누가 되는 경우? 1이 되는 케이스. 요 케이스만 몇 가지인지 구해서 전체 경우의 수 216에서 뺄 것이냐. 요거 따져보면 되겠죠. 나는 후자를 택할래. 이거 너무 경우가 많잖아. 2, 3, 4, 5가 되는 거 따져가지고 하기는. 자, 그래서 내가 첫 번째로 볼 케이스는 n-m이 소문자 m이 0이 되는 경우 봐보자. 이거는 가장 큰 것과 가장 작은 것이 0이어라. 이 말 해석해봐. 결국은 3가지 눈이 모두 같은 케이스밖에 없죠. 그래서 111부터 222, 333,
666까지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경우는 총 몇 가지가 나오더라? 6가지가 나오더라. 여기까지 됐어.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대문자 m과 소문자 m의 케이스가 1이 되는 경우 한번 봅시다. 1이 되려면 앞에 거 1 고정해 보면 2. 그러니까 가장 큰 놈과 가장 작은 놈이 1 차이가 나네. 그러면 가장 작은 애가 2개인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큰 애가 이렇게 2개인 경우도 존재하겠죠. 그치? 앞에 제일 작은 애를 1로 고정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세분이 될 거야. 그 다음은 제일 작은 애를 2로 고정해봐. 그러면 2가 2개, 이렇게 작은 애가 2개 똑같고 큰 놈 하나. 혹은 2가 하나고 큰 놈이 3으로 똑같은 거 2개. 이번에 3으로 갑시다. 3, 3, 4, 또 3, 4, 4. 자, 여기에서 아마 너희들이 막혀서 생각을 못 했을 수도 있는데, 자, 요렇게 발상해서 정리하는 것들 해봐야 알겠지. 4, 5, 5, 또 5, 5, 6 나올 거고, 5, 6, 6, 요 경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거는 몇 개 나오나 봅시다. 4, 6, 8, 10 여기서 총 10가지거든. 자, 그렇네. 요 순서상 하나에 대해서 이제 3개짜리가 되면 요거랑 얘네들이 각각 자리 바꿀 경우, 이거 뭐야? 이가 하나니까 얘랑 똑같은 배열을, 아니, 이 똑같은 구성 요소를 가지고 배열을 바꿀 수 있는 거 어떻게 알아 했어? 제일 작은 애가 제일 뒤에 있으면 이번에는 가운데로 보내보고 요런 식으로, 그러면 2가 여기 이런 식으로 배열을 바꿔보면 구성 요소는 1, 1, 2 똑같지만 얘로부터 똑같은 순서상의 세트가 3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때의 경우를 너희는 10가지에서 그것이 자리 바꿀 경우까지 구하면 총 몇 개더라? 30가지더라 라는 거. 요 부분 놓쳐서 많이 틀리겠죠. 자, 그러면 총 경우의 수는 216가지였는데 제로가 되는 경우 6가지, 1을 하고 같아지는 경우 30가지니까 36을 뺀 것이 문제의 답이 되겠네. 자, 그 다음 3번 문제 봅시다. 6점 점자는 시각장애인들 책 할 때 이렇게 점자로 표시를 하죠. 6점 점자가 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 2열, 세로 3행으로 된 6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점들 중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의 개수와 위치에 따라서 서로 다른 문자를 나타낸다. 1번 6개의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단 튀어나온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그러니까 점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문자가 아닌 거겠지. 그리고 위아래는 서로 구분이 되더라. 자, 지금 점자판에서 우선 얘들아 이 점 하나가 표시할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점이 있고 없고, 그쵸? 그래서 점 하나당 총 몇 가지를 나타낸다? 6가지를 나타낸다. 그런데 점이 총 6개잖아. 그러니까 2가 몇 번? 6번. 자, 1번부터 여기다 풀자. 점 하나당 표현할 수 있는 게 2가지요. 그것이 6번이니까 2의 6제곱이겠지. 2의 6제곱 하면은 64개의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다. 그런데 주의할 거. 단 하나도 없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 케이스 중에 모두 다 나타나지 않는 하나의 케이스 빼주면 결국
이 점자로 표현할 수 있는 문자의 개수가 63개다 라는 거야. 그러면 봐봐.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공식별로 정리해 볼게. 점을 6개로 했어. 그러면 2의 6제곱 그랬지? 그러면 n개면 2의 n제곱에서 항상 빼기 2를 해주는 게 n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문자의 수를 나타내는 공식처럼 정리가 된 거겠죠.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6개 점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문자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건 아까 우리 구했죠. 63개. 자, 그 다음 255개 문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6점 점자의 원리를 이용해서 n점 점자를 만든대. n이 될 수 있는 값 중 가장 작은 값. 그럼 우리가 방금 이렇게 식을 정리해 놓은 거.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55개보다 n값을 가장 작은 거였으니까 얘가 크거나 같다라고 놓고 풀면 되겠네. 자, 얘 이항하면 2의 n제곱은 256이요. 그것보다 크거나 같은 값. 선생님이 2의 거듭제곱에서 2의 10제곱 정도는 외워놓자고 그랬죠. 진짜로 막 2의 7제곱 그러면 2를 7번 곱하지 말고 10제곱이 1024라고 그랬어. 그러면 걔보다 하나 덜 곱한 2의 9제곱은 여기서 2로 나누자고 그랬죠. 2, 5, 10, 512. 그러면 2의 8제곱은 2, 4, 2, 5, 10, 2, 6, 12. 자, 2의 8제곱이 256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가 가장 작은 값은 8이 되겠네. 8. 신선했다. 방금 그 문제. 그치? 자, 그 다음에 4번 봅시다. 4번. A지점과 B지점 사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다. 윤주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면서 A 지점에서 B 지점에 갔다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는 경우 A에서 B 지점으로 이동할 때는 오른쪽 또는 아래로만 움직이래. B 지점에서 A로 움직일 때는 왼쪽에서 왼쪽하고 위로만 움직이래. A 지점에서 B 지점에서 이동하는 전체 경로와 B 지점에서 A 지점에서 이동하는 전체 경로는 같으면 안 된대. 이거는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그 구간에 대해서 너희가 좀 구분을 지어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조건 가하고 나를 읽다 보면 지금 윤주라는 친구는 가장 짧은 거리로 이동을 해야 되고 A에서 B 지점 이거나 또는 B에서 A로 이동할 때 얘네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점은 요 지점이 되겠지. 그래서 요 지점 이름을 내가 뭐 C라고 이름을 지어줘봐. 이때 지금 A에서 C까지 보통 요 가운데 교점들을 이름을 P라고 하니까 P라고 두자. P까지 이동할 때 이 경우의 수를 따져봐야 돼. 지금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보통 이런 이제 뭐 구체적인 단서가 없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경우의 수, 총 경우의 수 구해라. 그러면 어떻게 하지? 여기는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경우의 수 구해서 여기를 반드시 거치고 가야 되니까 곱으로 풀자고 그랬죠. 그러면 이때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게 선생님이 최단거리라는 게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가는 최단거리 경우의 수가 하나죠. 왜냐면 이렇게가 최단거리지 갈 수 있는 방법은 막 이렇게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돌아서도 갈 수 있고 근데 점에서 이 점까지 이동할 때 가장 최단거리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만 가로와 세로에
꼭지점에 이렇게 써보자 그랬어. 그러면 봐봐. 이 점에서 여기까지 하나, 여기서 하나, 그 하나하나가 모여서 둘, 하나 둘이 모여서 셋, 둘 하나가 모여서 셋, 3, 3이 모여서 총 6가지가 나온다 했지. 그치? 지금 여기서 이제 너희는 아마 이렇게 푸는 방법은 모두 알고 있었을 거야. 자, 여기서 자, 1번 A에서 P로 이동하고 또는 P에서 B로 이동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몇 가지일 거다. 6가지일 거다. 그러면 A에서 B까지 최단거리로 얘네들 하는 방법은 6 곱하기 6이니까 두 번째 6 곱하기 6 할 거니까 총 몇 가지가 나올 거야? 36가지가 나올 거야.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거리 이동하는 경우는 몇 가지다? 36가지다. 마찬가지로 B에서 A까지 가는 최단거리로 이동하는 경우의 수도 36가지다. 그런데 이때 A에서 A 지점에서 B까지 이동한 길, 지금 총 36가지인데 거기에서 길, 여기에서 중복되는 애, 그 길 A에서 B까지 가는 그 케이스 이동한 길은 제외돼야 되니까 잠깐 봐봐. 자, 세 번째 A에서 B 지점까지 가는 최단거리는 36가지였어. 자, 갔다 가. 이번에는 B에서 A까지 이동할 거야. 근데 앞에서 왔던 방법으로 이제 한 방법을 택해서 왔겠잖아. A에서 B까지. 그리고 여기 도착했다가 B에서 또 A까지 가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 그 총 36가지 케이스 중에 A에서 B까지 왔을 때 택한 그 방법 하나는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그래서 얘는 총 35가지가 되는 거야. 이 다음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 A 지점에서 문제 봐봐. A 지점에서 B에 왔다가 오고 다시 B에서 A로 가는 경우니까 이 각각 구해놓은 36 먼저 A에서 B까지 오고 B에서 A까지 가고 그러니까 둘이를 곱해서 답으로 써야겠네. 그쵸? 자, 그 다음 잠깐만 4번 문제에서 잠깐만 짚을게. 이게 별로 너희가 못 풀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게 질문이 나온 이유를 문맥의 의미를 너희가 헷갈렸나봐. A에서 B까지 갈 때 최단거리로 가려면 오른쪽으로 가거나 내려가는 방법밖에 없어. 내려가거나 오른쪽이잖아.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런 그 네모 칸으로 돼 있을 때 길 가지수 구하는 방법에서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는 거니까 안 헤매고 풀었어야 돼. 자, 그 다음 5번으로 넘어갈게. 문자 A, B, C, D를 사전식 배열한다 했어. 이거 예전에 한번 다뤄봤죠? A, B, C, D, E에서 E, D, C, B, A까지 배열할 때 C, A, D, B는 몇 번째 오니? 너희들 굉장히 짜증냈을 것 같아, 이 문제 풀면서. 진짜로 일일이 배열을 다 해볼 뭐 시간이 많으면 해봐도 되지, 그치? 근데 시험 때는 못할 거니까. 자, A로 시작하는 단어의 개수 알파벳이 하나 둘셋넷 5개거든. 그러면 A로 시작하는 단어 개수 먼저 생각해보자. A를 고정해버리고 제일 앞에 고정해버리고 나머지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올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애 4, 그 다음 칸에 올 자격이 되는 애 3, 2,
1 해가지고 총 몇 개가 나와? 24개가 나올 거야. 그쵸? 그리고 또 B로 시작하는 애도 마찬가지로 B를 제일 앞에 고정해버리고 아예 4, 3, 2, 1 해서 여기서도 몇 개? 24개가 나올 거 아니야. 우선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놈은 그러면 총 24, 24, 48번째 이후로 나오는 애여야 되겠지. 자, 이제부터는 요거부터는 이제 구해봐야지. 자, 먼저 CAT야. 근데 우리가 이걸로 사전식 배열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앞머리는 CAB가 될 거야, 얘들아. 그치? 알파벳 순으로 제일 빠른 거 열거하면. 그러면 요렇게 시작하는 놈 뒤에 남아있는 두 칸 자격이 되는 애 2 곱하기 1 해서 몇 개? 2개. 그 다음은 C, A, B 다음에 C 여기 써버렸으니까 CAD로 시작하는 놈. 여기서부터는 이제 꼼꼼히 해봐야겠다. CAD 다음에 제일 빠른 거 BE 그 다음 CAD 고정해 놓고 앞뒤로 바꾸는 거 EB. 그럼 얘가 여기에 나타났네. 몇 번째겠니? 24에다 48에다 50에다 51 52번째 하고 풀어내면 되지. 요 지금 사전식 배열 문제는 확률 문제에서 아주 고전적인 문제야. 좀 식상한 문제이긴 하지. 너희는 근데 좀 새로웠나 봐. 너희한테는 이제 너희는 중학교 2학년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랬나 봐. 근데 기억해 놓도록 해. 자, 수고했고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